꿈을 키우는 학교생활 첫걸음, 곧 입학과 등교를 앞둔 초등학교 1학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학년 젊은 남자 선생님 함 선생님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도 급식을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변화된 급식 환경과 시스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급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교의 점심시간은 보통 1시간이나 50분입니다. 12시에서 1시 또는 12시 10분부터 1시. 급식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급식실, 식당이죠. 급식실을 이용하거나 급식 트레이, 밥차라고 하죠. 밥차를 더메이터로 올려서 교실 앞으로 가져와서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학년은 급식 트레이를 통한 교실 급식이 급식 지도나 시간 활용 면에서 훨씬 나은 것 같지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처럼 식판이나 숟가락을, 젓가락을 개인 것으로 가져가진 않습니다. 자, 그럼 유치원과 학교 급식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짧은 시간에 나를 섬세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바빠서 그렇게 하실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유치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은 수의 아이들을 한 명의 선생님 또는 보조 선생님과 두 분이 케어하시고 시간에 쫓기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을 느껴도 늦게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해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개인 식판 또는 원의 식판에 음식을 일일이 떠서 차려주거나 본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배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학교는 본인이 직접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아야 합니다. 배식을 보조하는 봉사인원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 한 분이 짧은 시간에 20명에서 30명의 급식 지도를 책임져야 합니다. 배식도 하고 식사 중에는 편식 지도도 하고 잔반 정리나 급식 정리까지 본인이 혼자서 아이들을 지도하며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본인도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급한 식사로 위장질환을 직업병으로 달고 한다고 하네요. 생각해 보세요. 총 시간이 50분, 1시간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한테 배식만 1분씩 잡아도 20분 이상이죠. 퇴식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퇴식 시간도 필요합니다. 밥 먹고 양치질도 해야 되고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러니 실제 식사 시간은 20분 남짓이겠죠. 그 사이에 섬세한 개개인에 대한 케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겠지요. 게다가 입학 초기에는 꼭 식판을 떨어뜨린다든지 뭔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전쟁터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교실이 아니고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교는 전교생이 동일한 시각에 급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년 분별로 또는 학년별로 200에서 300명이 순차적으로 급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식을 받은 아이들이 빠르게 먹어주어야 원활하게 다음 학년이 착석해서 먹을 수 있으니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구조이죠. 가정에서나 유치원에서처럼 천천히 먹거나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며 왁자지껄 먹거나 또 멍 때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선생님께서 지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은 급식 시간이 여유롭지 못한 시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신다는 오해까지도 하고 말이지요. 결국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직접 줄을 서서 급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고 자리로 돌아가 점심을 먹고 다시 나와서 급식판을 반납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이 전 과정이 홀로 아이들 스스로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를 위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차려놓은 밥상 마음대로 먹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은 편식의 문제입니다. 일단 반찬 선호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은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옵니다. 저도 급식이
실시되고 학교에서 처음 먹어본 반찬도 있었으니까요. 음식의 간이나 메뉴 또한 저학년 메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학년에서 6학년 평균 선호 음식과 영양적인 균형 등 모든 것을 종합한 메뉴로 선정됩니다. 이런 메뉴들이 모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주관이 뚜렷한 어린이는 가정에서 학교 급식이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간 또한 싱겁게 먹는 아이, 짜게 먹는 아이들이 다양하므로 영양학계에서 정한 염도 수치 수준으로 조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좀 싱겁고 맵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1학년 어린이들에게는 짜고 매운 것일 수도 있겠죠. 입학하고 초기에는 급식이 맛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달달하지도 않고 맵고 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맛에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적응을 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먹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실에서의 배식은 담임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시니 아이들 개별화된 배식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급식실에서의 배식은 한 명 한 명 신경 써줄 수 없기 때문에 정량을 빠르게 배식합니다. 1학년 아이가 그 짧은 시간에 조금 주세요, 많이 주세요, 왁자지껄 분주한 급식실에서 소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판을 들고서 자리에 앉는다면 준비되지 않는 어린이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싫어하는 반찬을 안 먹고 버티다가 몰래 바닥에 버리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급식 지도를 하시며 안 먹는 반찬들도 경험해 보기 위해 먹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시간이 늘어지게 되겠죠. 뒤에 오는 학생들 때문에 자리를 비켜주어야 하는데도 계속 자리에 앉아서 밥 안 먹고 가만히 있는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급식차를 정리하고 양치도 하고 5교시를 준비해야 하는데도 계속 자리에 앉아서 밥 안 먹고 버티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선생님도 마냥 케어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20분 안에 식사를 마치도록 연습시켜야 합니다. 아이 혼자만 너무 늦게 먹는다고 놀림을 받지는 않겠지만 늦게 먹는 아이들은 점심을 먹고 나서 주어지는 소중한 자유놀이 시간을 만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에 있는 놀이시간 같은 소중한 점심시간이라 중학년 이상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시스템에 적응을 해서 빠르게 밥을 먹고 자유롭게 자유놀이 시간을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늦게 먹으면 그만큼 소중한 놀이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놀이에 목마른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입학 후 보통 1학기 안으로 이런 학교의 급식 시스템에 언제 걱정했었느냐는 듯이 금방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식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식사의 집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빠른 식사 또한 체할 수 있으니 적정 시간 20분 식사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먹여주는 습관은 절대 없도록 하시고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먹을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합니다. 먹으면서 TV 보고 먹으면서 책 보는 습관, 특히 먹으면서 모바일로 유튜브 보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음식의 즐거움에만 집중하고 우리 가정에서 하는 밥상머리 대화의 주제가 그날 나온 음식, 엄마가 만들어 주신 그날 음식에 대한 이야기라면 아이도 그 음식에 대해 집중을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식 개선을 위해 아이와 타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맵고 짜고 쓴 맛이 나는 음식도 초등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집에서도 연습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변화된 자신의 위치를 인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포크나 유아용 숟가락, 젓가락은 이제 떼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학년에게만 더 작은 수저를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개선이 된다고 해도 유치원에서 사용하던 손가락 교정 플라스틱 젓가락은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포크야 더더욱 사용하지 않겠고요. 때문에 아직 젓가락질이 서툴다면 미리 연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젓가락 사용법은 1학년 통합교과, 여름교과에서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요즘 억지로 먹이는 선생님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편식 습관은 잔반을 남기지 않는다는 환경적인 차원, 그리고 골고루 먹는다는 영양적인 차원 등 여러 교육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는 편식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아이에게 강조할 테고, 편식하는 아이는 심리적으로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부담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정이 필요합니다. 편식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며 과거 강압적인 교육 방식으로 교육하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학교의 몫으로만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아이의 편식으로 아이로 하여금 점심시간까지 고민의 시간이 된다면 아이의 행복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담임선생님께 편식 문제 포기 선언이라도 하시고 조금은 유연한 대처를 부탁드리는 것이 선생님이나 아이에게 윈윈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교육적이고 영양적인 이유로 하나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새로운 음식의 거부감을 없애고 편식하던 음식을 조금씩 경험해보게 하는 지혜가 가정에서부터 필요합니다. 학급에는 다양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칭찬받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매번 지적받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지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선생님이 그 아이만 꼭 집어서 미워하는 것인가요? 누구만을 편애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미리미리 가정에서부터 준비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괜히 불필요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시켜 주세요.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학교와 가정은 함께 가야 합니다. 아이의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전 영상들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